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볼지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루메드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팩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나노엔텍도 오늘 5%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5거래일째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9%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매번 급등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급락하는 종목을 말씀드려볼까? 맥스트요? 예, 맥스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최근에 다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움직였습니다. 그쵸. 움직였는데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종목은 어떻게 보면 선익 시스템이 가장 빨리 움직였고 많이 움직였었고요. 오늘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인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인 UGX 스튜디오라든지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도 네. 동반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식시장에서 올해 내내 잊혀졌었죠. 그쵸. 잊혀졌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AR, VR 관련된 합쳐서 XR이라고 하는데 이 XR 관련된 기기가 애플에서 출시를 하고 구글이라든지 다른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도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까지만큼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내년 초면 애플에 출시하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맥스트가 예전에는 AR, VR의 직접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자마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공모가 밑으로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9일 날, 11월 29일 날 맥스버스라는 플랫폼 시범 플랫폼 자체를 시범 서비스를 오픈 베타라고 하죠. 베타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네. 공개하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플랫폼에 기기들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아마 포석은 맥스 입장에서는 XR 기기의 보급과 함께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 XR 기기 확장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공모가 이상 18,000원 이상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오늘 빠지는 날 좀 보시다가 당장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차트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제 조금 머리를 들려다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손절하시는 그런 물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약간 좀 라운드형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61선을 잘 버틴다라고 하면 121선까지 가능할 거고 이걸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121선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한 16,000원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한 12,500원 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이게 11,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돌아서는 추세보다는 좀 더 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두 번에 사셔야 됩니다. 항상 한 번 더 이렇게 또 한 번씩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여기서도 바닥에 돌릴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누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추세가 좀 강했지만 여기서 또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CES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지금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맥스트. 오늘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잘 선별해서 실적 받쳐주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것들 잘 선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맥스트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LG 이노텍이 오늘 3%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우려감들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오늘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동시 순매수하면서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 또 외국인들이 좀 파는 종목 이렇게 몇 개를 추려봤는데 이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이쪽도 빠지는 걸 좀 보겠습니다. LG 나머지 이노텍이요.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너무 뻔한 종목들이죠. 네. 예, 하나투어, 뭐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된 것에서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는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슈가 이제 소멸되면서 주가는 또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빠진 종목이 한 번 더 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워낙 또 큰 주식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그리고 흐름이 안 좋았죠. 네. 3월 달, 6월 달 이제 보통 39만 원에서 40만 원대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 이제 30만 원 밑으로 하회했고요. 40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한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을 했는데 저는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빠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것 같다. 네. 왜? 결국에는 뭐 중국에서 아이폰 만드는 게 좀 차질이 생겨서 한 600만 대 정도 수급이 좀 안 맞는다. 생산 차질이 생겼다라는 뉴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결국에는 중국 때문에 빠졌다가 중국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중국 봉쇄 정책으로 인한 사실 폭스콘의 가동률이 줄어들고 거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실은 생산 차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LG 이노텍의 부품도 당연히 적게 들어갔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는 밀리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예상 실적을 보면 4분기에 5천억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5천억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5,800억에서 900억 뭐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예상보다 거의 한 900억 가까이 줄어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줄었다고 빠졌는데 그러면 전분기보다는 줄었느냐? 전분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이제 3분기 때는 4,400억대였기 때문에 4,400억대 갔을 때도 최고 실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기대감에 40만 원대까지 땡긴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 오히려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반영되는 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그 악재와 중국의 봉쇄 악재가 지금 거꾸로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겠죠. 이제 중국 봉쇄가 완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XR 기기라는 거를 지금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이쪽으로 더 부품을 더 납품할 가능성이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지금 되게 혼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을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4분기 실적이 조금 뭐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가이던스가 내려간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30만 원 이하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네. 목표가는 36만 원, 이제 박스권 중단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전에 이제 한참 흔들렸던 가격이 이 가격대에서 많이 흔들렸고, 이 가격을 깨면서 사실은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쪽이 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6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만 원이 무너지면 사실은 뭐 추세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뭔가 다른 악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너무나 좋지 않은 실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또 호재도 분명히 한쪽에는 또 상존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30만 원 아래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이노텍 수급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 역시 면세점 관련주들도 3%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미용기기 관련 테마도 역시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타버스 지난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네요. 2%대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3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여기에서는 그나마 좀 올라가는 걸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네. 너무 빠지는 것만 해서. 네. 면세점 관련주를 좀. 면세점이요? 이건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에 오늘 지금 이게 핫 이슈였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도시인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쪽에서 이 봉쇄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뭐 지금 현재 변이는 오미크론, 그러니까 지금 변이는 그전 변이보다 훨씬 더 치사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 자체는 주석이, 그러니까 대표가 대통령이나 나라의 대표가 얘기할 때는 아마 정상이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건 그렇죠. 없죠. 예,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풀겠다. 니들 그만 시위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지난주부터 반응을 보였던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다가 지금 점점 확산되다가 오늘 빵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식 시장의 호재로 지금 다가올 수 있는 매크로 지표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 이미 이제 IRA 관련된 법안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올라갔고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확 쏠림이 바뀐다. 그래서 오늘 IT라든지 2차 전지에서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대형주 이쪽에서 가장 큰 게 호텔신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갑자기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호텔신라를 지금 정도 8만 원 정도면 굉장히 8만 원 이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제 여행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명동 나가 보시면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인바운드도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도 지금 인스타 사진을 보면 해외여행 사진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골프가 줄어들고 해외여행 사진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창의공항이라든지 뭐 하이난 공항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면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대부분 중화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라고 시작하면 이미 이제 파라다이스나 GK의 상황을 보면 중국인들 내점인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기 시작하면 또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호텔신라는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 대신에 지금 뭐 오늘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아마 대형주가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은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러면 7만 원, 8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하셨다가 한 9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목표가는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10만 원을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한 9만 원 정도 선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7만 원, 2천 원을 이제 하회한다. 네. 올라오기 직전 가격을 하회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제일 큰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 외국인들의 수급도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